야, 오늘 학교 끝나고 조땡 떡볶이 10,000원 세트고? 응고. 학교 시간만 되면 가게 안이 학생들로 인산이네였던 조땡 떡볶이. 여러분도 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 방문했던 추억이 하나쯤 있으시죠? 그도 그럴 게 당시 이곳은 길거리 간식으로 여겨졌던 투박한 떡볶이를 깔끔하고 예쁜 인테리어에서 정갈하고 알찬 메뉴 구성으로 판매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인기 분식집으로 자리 잡았었습니다. 2008년 개업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다 2015년에는 프랜차이즈 매장 450호점을 오픈할 정도로 동네마다 하나씩은 꼭 있었는데요. 지금은 다 어디로 갔나요? 조땡 맛있었는데 거의 안 보이긴 하더라고요. 저도 되게 좋아했는데 없어졌어요. 조땡 진짜 좋아했는데 먹고 싶어도 먹을 곳이 없네요. 이렇듯 영원할 것 같았던 인기 떡볶이 브랜드가 언제부턴가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매장을 찾아보기 힘들어진 데에는 몇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쟁 심화입니다. 더 자극적인 맛과 예쁜 구성을 내세운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떡볶이 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졌습니다. 결국 그 당시 인기의 비결이었던 브랜드만의 특별함, 차별점이 경쟁력을 잃었고 자연스레 인기 순위에 밀려나 버렸습니다. 두 번째, 외식업계의 트렌드 변화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배달 시장이 급팽창했고 소비자들의 선호도와 입맛이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즉각 대응하지 못한 브랜드들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비인기 브랜드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이 밖에도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결론은 한때 인기 있었던 브랜드가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려할 때 브랜드의 높은 인지도로 시장의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본사로부터 인테리어, 레시피, 체계적인 영업 방식을 도움받아 쉽게 시작할 수 있다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 아무리 유명 브랜드라 해도 필승은 절대 보장받을 수 없으며 언제 후발주자에게 밀려날지 모른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침을 무조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트렌드 반영이 어렵고 유동적인 매장 운영도 불가합니다. 그렇다 보니 개인으로 떡볶이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바쁜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직접 준비해왔습니다. 떡볶이로 개인 창업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떡볶이에 대한 모든 기본기와 장사에 정말 도움이 되는 소소한 꿀팁까지 알차게 담았으니 성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떡볶이 아이템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강력한 치트키 8가지 지금 시작합니다. 떡볶이 아이템 간단 분석.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떡볶이라는 아이템에 대해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자본으로 창업하기 좋습니다. 특별한 주방 설비 없이 간택기와 냉장고, 필요시 튀김기만 있어도 창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쟁력 있는 컨셉 또는 차별점을 확보할 수 있다면 개인 창업으로도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사업입니다. 떡볶이가 크게 호불호 갈리지 않는 음식이고 소비자들이 무조건 브랜드만 찾아서 주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매장이 꼭 넓을 필요는 없으며 역세권 중심에서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테이크아웃 또는 배달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떡볶이는 손님들 입장에서 접근성이 좋고 저렴한 음식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수요가 있을 것이며 롱런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잠깐만요. 떡볶이가 롱런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나요? 네, 아무래도 1년을 채 못 가고 단명하는 창업 아이템들이 지금까지 너무 많았다 보니 떡볶이도 그러면 어쩌지 하고 불안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떡볶이가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문화적 가치가 있다는 건데요. 그 가치를 알기 위해선 떡볶이의 기원과 연도별 트렌드 변화를 알아야 합니다. 고추장 떡볶이의 등장과 연도별 트렌드 변화. 여러분, 떡볶이는 사실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음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5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떡볶이는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떡볶이는 1953년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는데요. 1953년 이전에는 간장으로 양념한 궁중떡볶이를 먹었으며 오늘날의 빨간 떡볶이는 1953년 신당동에서 마봉님 할머니께서 고추장과 춘장을 섞은 것이 시초였다고 합니다. 할머니 짱. 그리고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에 밀떡을 넣은 떡볶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식량 부족과 경제 어려움으로 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혼분식 장려 운동이 시행되었는데 쌀의 대체품으로 밀가루가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떡볶이계의 영원한 논쟁, 쌀떡파냐 밀떡파냐의 탄생 순간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1970에서 1980년대에 그 유명한 신당동 떡볶이 골목이 형성되었습니다. 노점상으로 떡볶이 장사를 하던 마봉님 할머니께서 단독 점포로 이전하면서 해당 골목에 떡볶이 가게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고 언론 매체에 소개되면서 전국적으로 떡볶이가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떡볶이 가게에 아이돌 인기급의 DJ 문화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학생들과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그렇게 떡볶이는 학생들의 대표 간식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0에서 2000년대에는 학교 앞에 동네 분식집이 즐비하게 됩니다. 철판에 한가득 끓여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비닐을 씌운 넓은 접시에 푹푹 퍼다 마줬는데요. 당시 떡볶이 가격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출출할 때 빠르게 먹기 좋은 간식이었습니다. 컵볶이라고 종이컵에 담아서 500원에 팔던 떡볶이도 기억나실 겁니다. 초딩 때 많이 먹었는데. 2010에서 2020년대에는 학교 앞 분식점이 사라지고 프랜차이즈 떡볶이 브랜드가 최대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가 상승과 프랜차이즈의 고급화로 평균 가격대가 4,000원에서 만원대로 올랐지만 특색이 부족했던 떡볶이의 다양한 스타일과 맛이 생겨났죠.
자, 여기까지 떡볶이의 변천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떡볶이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와 트렌드에 발맞추어 새로운 형태의 떡볶이가 앞으로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떡볶이를 어떻게 팔아야 실패하지 않고 오래 장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 카테고리별로 정리했습니다. 떡 종류? 떡볶이에 절대 빠져선 안 되는 게 바로 떡이죠. 가장 많이 소비되는 떡의 종류로는 쌀떡과 밀떡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탕수육은 부먹이냐 찍먹이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로 싸우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떡볶이 취향이 갈리곤 하는데요. 이러한 취향의 절충으로 반반 섞어서 파는 분식집도 있습니다. 쌀떡의 말랑말랑한 식감과 밀떡의 쫄깃쫄깃 미끄덩한 식감의 차이로 확연히 다른 맛의 떡볶이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만연구와 테스트를 거쳐서 레시피에 맞는 떡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우동면처럼 길고 얇은 누들 밀떡과 부산에선 쉽게 볼 수 있는 통가래떡도 떡볶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떡으로 내 매장에 차별점을 두어도 좋겠네요. 떡 보관 꿀팁. 여기서 소소한 꿀팁 나갑니다. 혹시 판떡볶이가 아닌 즉석 조리로 떡볶이 창업을 할 경우 떡은 미리미리 소분해 놓고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실에 떡을 넣을 경우 어느 과정에서 떡이 갈라지고 터질 수 있기 때문이죠. 떡볶이 소스의 종류입니다. 떡볶이의 기본 재료인 고추장, 고춧가루 외에도 다른 소스와 재료를 넣어 맛을 낸 변형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요. 그중 인기가 가장 많은 것은 로제 소스입니다. 로제 소스는 파스타집에서 크림 소스와 토마토 소스를 혼합해서 만든 것을 말하는데 이 소스를 떡볶이에 결합해서 매운맛을 첨가한 것이 로제 떡볶이입니다. 한때는 떡볶이 집의 포인트 메뉴로 취급했지만 이제는 메인 메뉴로서 대부분의 분식집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마라탕의 유행으로 마라떡볶이는 물론이고 로제와 결합한 마라로제 떡볶이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추세인데 이쯤 되면 마라와 로제를 활용한 떡볶이 메뉴는 필수가 아닐까 싶네요. 뿐만 아니라 크림 소스를 이용한 일명 까르보나라 떡볶이, 투움바 소스를 베이스로 한 투움바 떡볶이, 일반 빨간 떡볶이 소스에 카레가루나 케첩을 넣어 만든 카레떡볶이와 케첩 떡볶이, 춘장이나 짜장가루로 매운 음식을 못 먹는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짜장 떡볶이, 오징어 먹물을 첨가한 블랙 떡볶이, 크림 떡볶이에 바질 페스토를 섞은 바질 떡볶이, 불닭 소스를 섞은 불닭 떡볶이 등도 있습니다. 여담으로 민트초코 한창 유행할 때 민트초코 떡볶이도 판매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이걸 누가 먹죠? 아무튼 어떤 떡볶이 소스를 주력으로 팔지 또는 포인트로 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소스 레시피 관련 소소한 꿀팁 나갑니다. 요즘은 레시피를 돈 주고 구매하지 않아도 SNS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그 많은 재료를 하나하나 다 공수해서 만들기 힘들 것 같다면 시판 소스를 구매해서 테스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에 여러 재료를 추가하면서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거든요. 시판 소스는 분말과 액상 두 종류로 나뉘는데 분말은 계량해서 사용하기 편하고 보관과 관리가 쉽습니다. 그리고 맛도 일관성이 있어서 많은 떡볶이집에서 사용되고 있죠. 액상은 숙성 과정을 거쳐 분말보다 진한 풍미가 있으나 오랜 기간 보관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로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소스의 매운맛 단계도 조절할 수 있게 선택지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매운맛 단계가 너무 많으면 재료 준비하기가 번거롭고 조리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순한맛, 보통맛, 매운맛 이렇게 3단계로 나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떡볶이의 토핑 종류입니다. 옛날에는 떡볶이에 들어가는 재료가 어묵, 계란, 떡, 파 정도로 그쳤다면 이제는 떡볶이에 다양한 토핑을 추가해서 함께 곁들여 먹는 시대입니다. 어떤 떡볶이를 먹을지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토핑을 올려 먹을지도 굉장히 중요해진 건데요. 토핑에 따라 떡볶이 맛이 크게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탐해장과 차별화를 두기 좋고 메뉴의 객단가를 높이는 데도 좋습니다. 그러니 토핑도 반드시 준비하셔야겠죠? 여기 떡볶이와 꿀조합으로 유명한 토핑들로만 추려보았습니다. 곱창입니다. 떡볶이 토핑계의 신흥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곱창의 기름진 고소함과 느끼함을 떡볶이의 매콤한 맛이 중화시켜 주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패 삼겹살, 차돌박이, 베이컨, 삼겹살과 같은 고기류입니다. 고기의 육즙과 육향이 떡볶이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닭발 튀김입니다. 떡볶이와 환상궁합 바로 튀김이죠. 치킨과 닭껍질 튀김의 뒤를 이어 닭발 튀김이 새로 등장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 맛으로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치즈입니다. 슬라이스 체다 치즈? 아닙니다. 모짜렐라 치즈를 폭포처럼 쏟아질 만큼 가득 넣어 먹는 게 요즘 떡볶이 특징인데요. 치즈가 없으면 떡볶이 못 먹는 사람도 있을 정도라고 하니 토핑 선택지에 치즈 추가는 꼭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중국 당면과 분모자입니다. 전분으로 만든 중국식 재료인데요. 주로 마라탕 재료에 사용되다 이제는 떡볶이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에 미리 담궈두어 불린 다음 떡볶이 조리가 끝나기 2-3분 전에 넣어서 함께 볶아주면 됩니다. 여기서 분모자 관련 소소한 꿀팁 나갑니다. 냉동 상태의 분모자를 사용할 경우 해동이 반드시 필요하며 보관 기간이 짧기 때문에 물에 담가두고 냉장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물을 갈아주면 일주일 정도는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토핑을 무턱대고 다 취급하려 하지 말고 내 가게의 컨셉, 메뉴와의 조화, 원재료를 잘 계산해서 전략적으로 토핑을 취급하기 바랍니다. 포장! 여기까지 떡볶이라는 아이템에 대한 모든 기본기를 알려드렸습니다.
뭐야, 끝났네. 그럼 바로 떡볶이 창업해야지. 하셨다면 절대 안 됩니다. 음식을 아무리 맛있게 만들어도 시각적인 요소까지 챙기지 않으면 망하는 게 장사입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비주얼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춰야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때문인데요. 음식이 맛있어 보이는 비주얼, 사진 찍고 싶게 만드는 비주얼을 연구하고 반드시 내 메뉴와 매장에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배달 수요가 굉장히 많은 시대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릴 때 생기는 기대감, 여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예시로 3첩분식의 포장 박스가 있습니다. 상자를 열면 중국집 배달통처럼 음식이 3단으로 쌓여 있는데 떡볶이, 토핑, 사이드까지 총 3첩으로 즐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비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비주얼적인 측면도 놓쳐선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떡볶이로 개인 창업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떡볶이에 대한 모든 기본기와 장사에 정말 도움이 되는 소소한 꿀팁까지 알차게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린 떡볶이 기본기와 요즘 핫한 트렌드를 잘 접목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여러분도 자신만의 떡볶이 아이템으로 창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더 많은 정보와 꿀팁을 원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창업에 관련하여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